예, 썰전 라이브 인터뷰 격주로 고정으로 오시는 분이죠. 니 편 내 편 없이 쓴소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논란이 됐던 검수안박부터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오늘 5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강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중간에 그 의장 중재안을 예. 그 국민님이 받아들인 것은 그 귀책 사유가 국민당에 있고 예. 국민의힘의 그걸 판단 잘못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강행을 하면 그 책임은 또 민주당으로 돌아갑니다. 예. 예, 아마 그거는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좀 미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중재안을 갖고 국민의힘이 이제 뒤집어 썼잖아요. 예. 지지층들로부터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뒤집어 썼는데 이걸 민주당이 중재안 엎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이 또 뒤집어 쓰는 거죠. 만약에 법안이 통과돼서 국무회의에서 공포까지 되면 예. 어차피 최종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래 되면 왜냐 그러면 통과시킨 사람들이 책임이니까 예.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는데 결국 숫자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하면 이건 옳지 않는 거죠. 더구나 정권 교체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예. 그때 이걸 뭐 꼭 쫓기듯이 밀어붙이는 모양이 안 좋고 이게 옳은 법안이라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천천히 논의하고 국민들 동의 받아서 해도 될 걸.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예. 법안을 그때 검찰개혁 법안을 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더 조정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거는 민주당이 일종의 그 궤변인데. 아, 궤변입니까? 예, 왜냐 그러면 법안이 오르면 국민들이 다 찬성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거부합니까?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제왕적 권위를 내려놓겠다는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아예 그 법안이 맞다 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반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호영 장관 후보자랄지 예. 몇몇 일부 여론이 좋지 않은 예. 인사에 대해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거든요. 윤 당선인이. 예. 그래서 물론 국민들 여론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라고 하지만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럴 민주당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청문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예. 그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제왕적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정권 교체를 왜 했냐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청문회에서 설사 야당이 발목 잡으려고 거부했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거부 사유가 있어서 청문회가 통과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 임명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인선에 대한 예. 청문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검수완박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예. 앞서 얘기한 대로 중재안에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덜컥 합의했을까라는 부분을 아까 그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이 잘못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권성동 의원이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예. 전략 미스일 수도 있고 그냥 가만둬 버리면 오히려 지금보다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고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검찰과 법조계에서 반대하고 그러니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기가 어려운데 예. 권성동 의원이 중재안을 받았다가 다시 엎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게 빌미를 준 셈이 되는 그 거고 부분은 확실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못한 거죠. 판단 잘못한 거죠. 잘못했는데 저는 그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사전 도의 없이 할 예. 수도 없고 또 원내대표가 당선인과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언질이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가 이건 책임져야 될 문제지. 그러나 물론 이제 실무 담당자가 권성동 원내대표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뒤집어 쓰고 해야 되지만은 그는 국민의힘 전체가 작전 믿습니다. 예. 사실 뭐 정치적인 그런 책임의 부분도 있겠지만 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훨씬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도 생각해 보면 그 중재안이 나오기 직전에 예. 멀쩡히 있던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예. 무소속으로 탈당하면서 그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재안을 덜컥 합의하면서 다시 왔다 갔다 했어요. 가만둬도 예. 민주당이 절대로 못합니다. 민영배 의원이 탈당해갖고 그런 꼼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역대 어느 국회도 예. 자기 당의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해갖고 또 안건 심에 넣고 이런 그 야바위 짓은 안 하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비판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 자체가 휘청휘청 하는데 중재안을 덜컥 받는 바람에 일이 이제 꼬여서 오히려 민주당이 강행하는 별미만 줬는데 그건 국민의힘이 작전 미스죠. 이제 민변과 참여연대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단체에서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더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략 미스로 예. 판단 착오로 그러니까 여러 여기저기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예. 앞서 들어보니까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하기 위해서는 5월까지 최소한 국회에서 다 이송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5월 1일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뭐 본회의에서는 통과될 걸로 보십니까? 물론 회의 쪼개기로 해서 2차례 이상 본회의를 해야 되죠. 아마 3차례 그렇게 이상. 한다 하더라도 이왕 민주당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왕 욕먹은 거, 예. 욕먹은 거 끝내자. 욕먹을 거 한꺼번에 욕먹지 두고두고 욕먹을 거 뭐 있느냐. 예. 이런 식으로 아마 통과를 하겠죠. 또 저는 박병석 의자의 양식을 믿고 상정 안 할 줄 알았는데 예. 박병석 의자의 상정을 한다면 이건 통과된다고 봐야 됩니다. 상정하면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막을 재간이 방법이 없죠. 없죠. 필리버스터 한다 하더라도 또 회기 쪼개기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고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대담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중재안 잘 된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 그 국무회의에서 의견 안 할 명분이 없잖아요. 예. 자기 입으로 잘 됐다 해놓고서.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 그제와 예. 어제 손석행거가 진행한 80분씩의 대담으로 아, TV에 예. 방송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보기는 뭐 저 대충 봤습니다만은 저는 시청평을 하신다면 퇴임 대통령이 예. 그렇게 단독으로 인터뷰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지만은 그 내용도 예. 퇴임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어떤 그 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윤당선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한동훈 그 법무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검수완박법 중재안이 잘 됐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그 부분 중재안이 잘 됐다고 한 건 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 것은 물러가는 대통령 임기 이제 보름도 안 남은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 그러면 퇴임 대통령 새로 들어오는 대통령에 대해서 뭐 꼭 덕담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참 잘하기를 바란다든지 뭐 그 저 충분히 취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겠다든지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 건 몰라도 뭐 당선인이 무슨 말이 잘못됐고 뭐 잘못됐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물러가는 대통령의 그 품위로 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제 어제 내용을 쭉 대담 내용을 보면 저는 약간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가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이런 것보다도 내가 내 의견은 왜 말을 못하느냐 다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반대하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취지의 느낌으로 문 대통령은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취지라면요. 예. 양산 가셔갖고 한 1년쯤 쉬시다가 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고 내가 그때도 그런 생각했지만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내 의견은 이렇다든지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퇴임하셔갖고 양산 사저에 가서 계시다가 예. 그 이야기는 하는 거는 뭐건 100번 이해가고 옳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물러가는 게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그 이야기하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것밖에 안 되고 오히려
저 취임하는 대통령인데 어깃장 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 평가 조사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지지율이 뭐 여전히 40% 중반으로 높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에서는 지금 4월 처음이죠. 셋째 주인데요. 처음이죠. 역대에서 있을 수 없어서 볼 수 없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처음이죠.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어조로 본인의 목소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것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생각도 좀 이제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 문재인 대통령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 속에는 47대 48, 0.7%밖에 못 이겼는데 예. 뭐 큰 소리 치냐 이런 생각도 무의식적으로 잠재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졌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이 뭐 조금만 잘했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런 이야기를 이야기 자체는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에서 물러가는 시점에서 꼭 그렇게 부적절한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문제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또 유승민 후보 등의 표를 합치면 문재인 대통령의 표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사실 방금 말씀하신 0.73%포인트의 차인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차인데 모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게 뭐 제왕적 대통령제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고 아니 본인도 모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잖아요. 예. 그거는 본인이 대통령 되어서도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건 뭐 지금 문 대통령 입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예.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 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나 한동훈 그 후보자 측에서 대응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응하는 말도. 오늘 이제 배현진 대변인이 예. 남은 기간 책무에 집중하시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취임하는 대통령이나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 전임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구나 하고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예. 되는 거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렇지.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꼭 기싸움 하듯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도 품격에 맞지 않습니다. 품격이 많지 않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한동훈 후보자의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예. 그런 뭐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민주당에서 대통령 최측근을 왜 임명했냐고 반대할 텐데 예. 민주당이 반대하면 그래도 대통령 임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국회 청문회에서 반대한 사람을 임명한 거나 뭐가 다르겠냐 이거죠. 예.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도 대통령 할 때 청문회에서 거부된 사람 임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텐데 그거는 지금 민주당이 자기네들 잘못해놓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보다 더했다는 둥 이렇게 핑계대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불 보듯이 뻔한데 자기 측근을 갖다가 청문회를 해야 되는 그 국무위원 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 요점은 거기 있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스스로 이게 옳다고 강력하게 생각하더라도 예. 정무적인 것을 생각하면 상대방이 입장을 했을 때는 옳지 않은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인선이었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공연이 야당과 갈등만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이 후보자가 무슨 자격이나 자질이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한 후보자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 그건 아예 뭐 상대가 개인 문제니 그렇지만은 누가 봐도 뭐 법무장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야당이 반대할 게 뻔한데 불을 보듯 뻔한 불을 건데. 보듯 뻔하죠. 뻔한데 밀어붙인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이죠. 혹시 윤 당선인을 만나게 되거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강력하게 하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썰들 라이브 듣겠죠. 그러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호 상임고문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